여기 미국의 한 평화로운 대학 캠퍼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일대 강의실, 그곳에서 탈북민들의 가슴 아픈 증언이 울려 퍼지고 있고 순식간에 강의실 전체가 눈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에 다니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편이죠. 특히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셔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믿음이 확고하세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도 당연히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케이팝이었죠. 처음 BTS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멋진 퍼포먼스와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그 전쟁 나라 말이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는 한국이 아직도 6.25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로만 보이는 거죠. 그때 저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일대에 입학한 후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한 거죠. 보통 동아시아학과에서는 중국학과나 일본학과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문화의 힘을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 한국이니?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예일대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K-팝과 한류의 영향이 정말 크더라고요. 심지어 예일대는 한국과의 학술 교류를 늘리기 위해 고려대와 손잡고 연구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제가 한국학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탈북민들이 강연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탈북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책, 노래, 언론, 영화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접하기 어려워요. 4살 때 어머니께서 속삭이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저는 북한의 독재자가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죠. 북한을 탈출한 첫날, 저는 어머니가 강간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강간범은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13살인 저를 강간하려 했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강간당하셨죠. 강연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탈북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인권 상황은 21세기인 지금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사소한 이유로도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제 친구는 단지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임신 중에 깜짝 놀라 김일성 초상화를 실수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강연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상황이 심각해요. 제 동생은 탈북을 시도하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팔려갈 줄도 모르고 국경을 넘었죠. 그녀의 말에 강연장은 숨죽인 채 귀 기울였습니다. 북중 국경에는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라는 경고 비석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탈북 여성 10명 중 6명이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들의 고통이 제 가슴에 직접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은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그의 헤어스타일과 뚱뚱한 외모가 왜 재미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곳은 낙원이고 천국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웠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2,500만 명을 죽이고 있는 범죄자예요. 그를 농담거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죠.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른 운명을 겪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북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북한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북한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의 인권유린, 경제적 붕괴, 주민들의 고통.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탈북민들의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과 북한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마침 우리 학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학 교수님이신 존슨 박사님의 특별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슨 박사님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남북한 비교 연구로 노벨상 후보에 오르셨던 분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존슨 박사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북한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실험 중 하나예요. 박사님은 강의를 시작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지난번 탈북민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연설 잘 들으셨죠?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이 된 한국과 북한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박사님의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앞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60년대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달러로 94달러였던 남한의 1.5배였어요. 심지어 1970년 북한의 국방비는 남한의 2배를 훨씬 넘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한국과 북한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평양에는 서울보다 1년 먼저 지하철이 개통됐고 컬러 TV도 남한보다 6년 먼저 도입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박사님은 잠시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어요.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약 3.5%에 불과합니다. 경제 자유지수는 177개국 중 최하위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사님은 이어서 김일성의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김일성은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군사력 증강, 중공업 육성, 농업 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했죠. 하지만 북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외부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74년 마침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북한을 추월했죠. 그 이후로 그 격차는 계속 벌어졌어요. 박사님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바로 개방성과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반면 북한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했죠. 그리고 박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거예요.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국제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강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현명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팝, 드라마, K-푸드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방성, 유연성, 그리고 끈기. 이것이 바로 한국을 만든 힘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운명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존슨 박사님의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이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성장은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선 총체적인 국가 혁신이었죠. 박사님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보세요.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4,000달러를 넘어섰어요. 60년 만에 34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입니다.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실감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박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예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했죠. 박사님은 이어서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죠. 그러면서 박사님은 북한과의 비교를 하셨어요. 반면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3.5%에 불과합니다. 경제 자유지수는 177개국 중 최하위고 기술 혁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존슨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리라는 학생이었죠. 저는 그 학생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고 무례했죠. 박사님, 한국의 성장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존슨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리군,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한국의 성공입니다. 박사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베트남, 필리핀 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국민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실함, 그리고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번에는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은 작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많아. 반도체, 배터리 기술, K-팝 영화. 오징어 게임 봤어?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 제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슨 박사님도 미소를 지으셨죠. 에밀리 말이 맞아요.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한 거죠. 한국은 그 점에서 강소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어요. 대신 강의실 밖으로 서둘러 나가버렸죠.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제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이었죠. 저는 최근 북한과 한국 관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북한 현역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귀순했다는 내용이었죠.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한 북한군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해요. 현역 군인의 귀순은 5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탈북의 위험성과 절박함을 실감했어요. 군인조차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특히 군인들은 북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계층인데 그들마저 탈출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최근 몇 년간 탈북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국경 통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정은 정권이 이런 탈북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 높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가혹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김정은의 필사적인 노력은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의 위기와 민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만과 탈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는 마치 새 장문이 열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해요.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에는 평양 등 북한의 중심부에서도 탈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국경 지역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했는데 이제는 북한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탈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북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축제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들렀는데 이게 제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들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삼성 올레드 TV였어요. 그 화질이 얼마나 선명하던지 마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 같았죠. 옆에서 한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 기술이야. 대단하지? 그 옆에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충전 한 번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기술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문화부스에서는 K-팝 댄스 경연대회가 한창이었어요. 미국 학생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 참가자가 말하더라고요. BTS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이제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지. 기술 부스에서는 한국의 오지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VR 헤드셋을 쓰고 서울 거리를 가상으로 걸어보는 경험이었는데 정말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공학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어. 이제 6G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지. 식품 부스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모두 맛있었지만 특히 라면이 인기 있더라고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너도 알지? 기생충 영화에서 나온 그 짜파구리.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 행사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 유학을 다녀온 선배를 만났어요. 그 선배가 말하더라고요. 에밀리, 넌 한국에 꼭 가봐야 해.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라. 내가 한국에서 보낸 1년은 내 인생을 바꿨어.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에 대한 제 애정과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이런 발전된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서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발견했죠.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즉시 지도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에밀리,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 열정을 봐왔거든. 고려대는 한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지원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산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꺼냈죠.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 아빠는 포크를 떨어뜨리셨고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설득 작전이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렸어요.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 현대자동차가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는 것, LG가 올레드 TV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K-팝의 경우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연속으로 차지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점,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치안 면에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사실에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이런 정보들을 매일 조금씩 전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건 한국의 군사력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죠. 아빠,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국방 예산이 세계 10위권이고
현역 군인 수는 50만 명이 넘어요. 첨단 무기 체계도 대부분 자체 개발하고 있죠.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KF-21 전투기는 미국 다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아빠의 눈이 커지는 걸 보고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게다가 미군도 주둔하고 있어요. 2만 8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고 유사시 증원 병력도 대기하고 있대요.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한 나라예요. 제가 그런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말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가서 배울 게 많겠어. 그 순간 저는 아빠의 허락을 받아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정리했어요. 우선 한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또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싶거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어요. 뉴스나 책으로 접하는 것과는 다른 실제 한국인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오랜 로망이었던 K-팝 댄스도 꼭 배워보고 싶어요. BTS나 블랙핑크의 춤을 따라 출 수 있다면 정말 신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구소를 견학하고 한국의 오지 기술이나 스마트 시티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혁신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후손도 아닌 제가 이렇게 한국에 푹 빠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혁신, 그리고 끈기 있는 국민성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세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대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멀리서 우리나라의 소식을 더 잘 알고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사연 속에 한국의 아픈 역사가 묻어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곧 한국에 올 그녀를 응원해 주시고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